오늘은 24단원 교육 학습 아닌 배움의 길이 있으니까를 읽겠습니다.
그럼 밑줄 그은 부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 당사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가? 학교 교육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끓는 위기 상황에서 교사나 부모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교원단체나 교사 노조는 정치적 사안과 교직의 기득권 유지, 집단의 권익 보호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부모들도 자녀의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때로 자녀의 말만 듣고 학교와 교사에게 따지고 있다. 정작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 제자리 찾기의 중요한 고리인 수업 변화는 뒷전에 두고 시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녀는 사교육에 찌든 상태로 인성면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교육당국도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않고 중앙집권적 하향식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 학교, 학생마다 상황과 욕구, 수준, 준비도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나 학생 사안이 생기면 학생 인권과 함께 마땅히 교권도 보호해야 함에도 인원 처리 수준의 땜질식에 그치는 것을 어찌 봐야 할까?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걸어갈 길은 헬조선을 낳게 한 교육이 아니라 배움인 것이다. 희망의 길은 관점을 달리하여 교육, 학습에서 배움으로 바꾸었을 때 마치 안개가 걷히고서 맞이한 풍경이 달라지듯 우리 앞에 나타난다. 당장은 더 이상 교육 주체로 나서기보다 배움의 본보기로 저마다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스스로 묻고 함께 답찾기란 배움에 힘써야 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가 행복한 참배움 시대를 열어야 할 때이다. 이제껏 교육, 학습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사람답게 하는 길은
맞춤 배움과 서로 배움의 온배움을 펼치면서 제대로 배움권을 누릴 때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바뀌길 바란다면 이제 오늘 함께 배움의 관점에서 걸어가자. 새 뜻을 지니고 걷는 길은 내일의 현실일 뿐 아니라 오늘 미리 가본 현실인 것이다. 이번에는 25단원 교육, 학습 아닌 배움으로 즐겨야 하니까를 읽겠습니다.
25단원에서는 김두란 소부장님의 배움이 사회 전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와 연결지어서 김두란 소장님의 의견이 다 정리되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단원은 전체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교육 학습 아닌 배움을 즐겨야 하니까.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주도로 통제하는 교육이 필요할까? 2. 촛불혁명과 배움혁명의 연관성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주도로 통제하는 교육이 필요할까? 다시금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기, 새 정부들은 온통 일자리 이야기다. 기술 풍요 속 경제활동에 고용 없는 세상이니까 삶의 안전망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과 생산의 틀이 바뀌니까 한 줌의 사람들만이 돈을 더 벌게 되고 가져가는 사회이니까 산업화 시대에 머문 질서를 지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으니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해결책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질서를 선택하고 만드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손안의 누리거물 인터넷,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주도하며 통제해온 교육이 필요할까? 일자리를 늘리려면 저마다 힘을 갖추게 할 교육계 혁명은 필수가 아닌가? 육체기술, 인지기술보다 분석과 대인관계 기술을 요구하는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을 아우르며 모든 기술이 융합하니까 과학기술의 경계를 넘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는 틀도 필요한 때이다. 다음, 국민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런데 나라의 미래인 교육 현장은 희망이 넘칠까? 불행히도 민주공화국 학교 현장의 교육은 체념 상태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관련 단체 할 것 없이 저마다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은 사라진 듯하다. 아예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온 나라에서 누구 할 것 없이 수월성 교육, 엘리트 교육, 수월성 교육의 민낯을 보며 교육망국론을 현실에서 보고 겪지 않았던가. 그래서 더 이상 교육혁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내세우며 2015 개정교육 과정을 만든 교육계부터 스스로 다시 물어봐야 한다.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평가를 바꾸면 학생들이 행복해질까? 지식 전달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라. 가르침으로 미래 시대가 바라는 남다른 생각이 길러질까? 답이 있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면서도 어찌 교육혁명을 말할까? 게다가 우리 사회의 이념 문제를 포함한 사회 갈등은 어떠한가? 가르침, 교육으로 풀고자 하나 오히려 엉켜버렸다. 2014년 뒤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대다수 교육감이 참교육을 내세운 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갖가지 문제를 지원설에 풀기는커녕 보수를 끌어들이질 못한 채 사안마다 맞서기 일수다. 더욱이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에서 올바른 소통은 어떠한가? 참말로 국민이 교육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묻고 함께 답을 찾는 배움이 지닌 힘을 똑똑히 봐야 할 때다. 나아가 이야기하듯 묻고 답을 찾는 배움혁명이 필요한 때다. 배움혁명으로 독서하며 토론과 논술로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사실 세상을 바꾼 것은 물음이었다. 교육농단의 끝에서 벌어진 촛불혁명을 보라.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란 물음을 던진 것으로 비롯하지 않았는가? 모든 일이 만들어진 까닭은 세상을 움직이는 6가지 물음으로 비롯하지 않았던가? 이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롭게 묻고 함께 찾아내자. 촛불을 들고서 숱한 결의가 소리 높여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어떻게 이룩할지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구호로만 거치지 않고 저마다 독서하며 토론과 논술로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 참다운 나라, 결의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자. 예컨대 헌법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도록 하자. 헌법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배움을 누릴 권리로 바꾸어 교육이 아닌 배움을 내세우자. 나라 일꾼들이 나라 임자들에게 가르침을 강요하는 틀에서 벗어나도록 나라와 자치체 행정은 배움을 뒷바라지하여 저마다 창의성이 생기고 역발상을 마음껏 하도록 돕자. 묻는 것을 즐기며 저마다 떠올린 좋은 생각을 스스럼 없이 토론하며 나누게. 교사,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에 배움권을 내세워야 2016년 대통령 탄핵 등의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 학생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바랐다. 한편으로 미래는 고용 없이도 경제활동을 하는 세상, 일과 생산의 틀이 바뀌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고 본다. 정해진 답을 외우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현행헌법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버리고 배움을 누리는 권리를 지키도록 헌법에 밝히자. 좋은 생각을 저마다 떠올리도록 묻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배움을 바라지 않은 법안을 만들어 도와줘야 하니까 학교를 비롯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정틀도 버리자. 대신 배움을 지원하는 틀로 고치고 학생들에게 창의성이 생기고 그들이 역발상을 마음껏 하도록 그들의 배움을 돕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묻고 따지며 답을 찾고 깨닫는 참배움의 살맛을 누리게 하자.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배움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기본인 것이며 곧 배움혁명이다. 책 아래 스피노자의 글이 있네요.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행동은 이해하기 위한 배움이다. 이해하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바르이허 스피노자. 26. 사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이 단어는 다 읽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다 읽었는데 읽는 중에 촬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26. 사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1. 사교육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2. 교사가 전문가로 설 수 있으려면 사교육 열풍이 사라지는 이유가 중요하다.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에서 사교육 열풍은 10년 후면 사라질 것이라 지적한 이가 있다.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를 일군 메가스터디 손주원 창업주다. 사교육 열풍은 고도 성장이 만들어낸 시대의 부산물이며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재칭 명문대학 진학의 효용성도 줄고 있기에 자연스레 사교육 열풍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대학 학벌 무용론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손주원님도 말했듯이 우리 교육이 정상화되면 이런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갈등과 대립 국면에서 소모전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적폐가 분야마다 있게 마련일 텐데 교육계에서 교육 적폐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사교육 열풍이 부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힘든 상태. 공교육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들이 선택한 사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본디 사는 공이 흉내낼 수 없는 혁신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공무원인 처지에서 혁신을 주도하기보다 소수의 열정이나 헌신에 기대지는 않을까? 더욱이 교사상이 선진국처럼 연구하는 교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심부름꾼 교사인 처지에서 교원이 수업 이외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수업 시간 외에도 지시협조사항 이행, 중앙정부, 지자체가 넘긴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학습평가나 학생상담 등을 할 시간이 모자란다. 교육제도 바깥으로는 2만여 가지 직업 중 의사 등 20여 종으로 대표된 직업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 사회의 인식이나 문화, 관행에 의한 문제도 중요하다. 소수의 직종을 향해 대다수가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다. 교육 적폐, 결과 위주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1년에 2번씩 학기마다 중간기말 시험을 본다. 중간기말 시험 또한 시험 문제에서는 너무도 함축적 단어를 사용하여 지문을 만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순화적인 정의를 그대로 쓴다. 자세한 설명이 없이. 게다가 객관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없는 5개 보기 중 옳은 것 하나를 고르게 한다. 일부러 학생들을 헷갈리도록 함정을 만들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답을 찾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출제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닐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축으로 그와 관련된 분야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일제고사야말로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교육 적폐라 할 것이다. 이제껏 해온 학교 정기고사, 중간기말시험, 학교 정기고사나 국가주도 수능고사는 교육의 접근법이며 창의적 수업 실천의 걸림돌이 아닌가? 배움마당에서 일제식 시험으로 순위나 등급 내기를 위해 고르기 평가에 머물러 그치지 않았는가? 미래 시대가 바라는 남다른 생각, 창의성, 남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로 우리 학생들을 기르려 한다면 연못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사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가로 설 수 있어야. 우수교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4년의 기간이 아닌 6년의 의과대학이나 다시 4년의 기간이 아닌 6년의 의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치게 되어 있는 법관 양성과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가로서 충분한 양성 과정일까? 양성과 임용이 분리된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예비교사는 시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교대 4대의 교수들도 수업을 하면서 과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출제 및 관리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시험에 얽매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핀란드의 교사 양성 방식은 어떠한가? 각 대학 나름의 철학과 교육 여건을 바탕으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들의 자율화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이나 교육 내용 등에서 자율권을 갖게 되었으며 1990년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종합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따지거나 교사 자격을 석사 수준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가 핀란드를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교사들이니까.
핀란드 교사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토대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준비된 교사를 우리도 이제 배움권의 관점 아래 이제 제대로 양성하고 임용해야 할 것이다.